몽크스 하우스를 구입한 직후 버지니아가 쓴 편지와 일기를 보면 그들은 잔뜩 들떠 있다. 타임스의 아기 출생 소식을 신는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흥분해서 친구들에게 집을 샀다고 알린다. 이제 우리 주소는 몽크스 하우스가 될 거예요. 성수를 놓는 벽감이 있고 멋진 벽난로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원이지요. 더 말하지는 않을래요. 여기 와서 저랑 풀밭에 앉거나 사과나무 사이를 걷고 과일들을 따보셔야 해요. 체리, 자두, 배, 무화과가 있고 채소도 많아요. 경고해두는데 여긴 우리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My fate just knocked at my door with you. My knees fall down.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처음 접하게 된 건 대학 시절 델러웨이 부인을 읽고부터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우연히 영화 올란도를 보고 판타지가 가미된 영화 속 분위기와 그 캐릭터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었죠. 그리고 그 원작이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인지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버지니아 울프가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울프를 연문학사의 대표 작가, 남성 중심 사회였던 시대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던 천재 여성 작가, 그리고 평생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강가에 스스로 들어가 목숨을 잃은 비극의 작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버지니아 울프가 제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버지니아는 삶과 행복에 늘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아팠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그녀의 평생 동반자였던 레너드와 몽크스 하우스라는 이 집에서, 이 공간에서 보내게 되죠. 이 책의 번역가인 메이가 옴기니의 말에서 제 마음을, 그리고 아마도 여러 독자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글부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는 여성이자 아픈 사람으로 산 울프를 불운의 집합으로 제시하는 이 같은 초상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뭔가 갑갑하다고 느꼈고, 이 갑갑하다는 감정에 모욕감과 분노가 섞여 있다는 걸 점점 자각하던 차에 너무도 산뜻하게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책,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을 만났다. 버지니아 울프가 22년간 살았던 몽크스 하우스와 그곳 정원을 주제로 한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은 그의 인생을 불행의 목록으로 나아가 죽음으로 치환하는 이야기들의 반대쪽에 있다. 이 책은 몽크스 하우스를 배경으로 위대한 작가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를 보여주고 생활과 생계와 작업과 사교와 놀이의 나날을 따라가면서 울프의 다른 초상을 담아낸다. 공들인 자료조사, 애정과 즐거운 상상력과 위트가 담긴 서술을 통해 이 책이 그려내는 버지니아 울프는 비극의 정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소환되고 소비되는 아이콘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매일 노동한 작가이고 욕실을 마련하기 위해 글쓰기로 돈을 벌자고 결심하는 생활인, 정열적인 산책가, 수다와 농담과 가십을 사랑하고 시가와 음악과 스포츠를 즐긴 사람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몽크스 하우스를 구입한 직후에 쓴 편지의 말처럼 그곳은 정말로 그가 죽은 곳이자 묻힌 곳이 되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무덤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향한 충동이 담긴 말이라든지 죽음을 예감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정박할 자리를 마련한 사람의 흡족함과 그곳에서 펼쳐질 날들에 대한 기대가 담뿍 담긴 말이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죽음 이야기, 무덤 이야기가 될 때가 많지만 이 책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이 풀어내는 건 삶 이야기다. 우리는 그곳에서 펼쳐진 날들을 본다. 고통과 고난도 분명 거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책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은 아름다움, 기쁨, 유머, 관능, 열정, 욕망으로 찰랑대는 삶이다. 무화과나무 정원 바닥엔 벽돌이 깔려 있으며 그 둘레엔 낮은 돌담이 있다. 이 돌담은 아마 옛날 돼지우리의 흔적일 것이다. 레너드는 이 낮은 돌담과 벽돌 바닥, 그리고 또 다른 높은 돌담을 허물지 않고 남겨두었다. 높은 돌담은 버팀벽으로 지지되어 다른 곳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독으로 서 있다. 1921년 버지니아는 편지에 쓴다. 너무 신나. 우리는 공구 창고를 개조해서 아름다운 정원 별채를 만들고 있어. 커다란 창문으로 다운스가 내려다 보일 거야. 레너드는 지역 건축업자인 필콕스 형제의 건축에 말해서 3칸짜리 커다란 여닫이 창을 북쪽 벽에 설치하고 과수원을 향해 동쪽으로 이미 나 있는 여닫이 창을 수리하게 한다. 날씨가 따뜻할 때 이 별채는 강가 목초지부터 캐번산과 과수원까지 훤히 보이는 일하기에 황홀한 곳이었을 것이다. 당시 별채의 북향창 바로 앞에 있던 파운드 크로프트 들판은 마을의 공유 녹지 같은 곳이었다. 버지니아는 별채에서 마을의 삶을 관찰했다. 너무도 아름다운 저녁이다. 함께 붙어서 풀을 뜯고 있는 흰 말과 딸기색 말. 풀이 깎여 하얀 코르덴 빛깔이 된 애샴 들판. 내 머리 위에서 사과를 쌓고 있는 레너드. 그리고 진주빛 유리 전등갓을 통과하는 햇빛. 아직 매달려 있는 연한 붉은색과 초록색의 사과들. 나무 사이로 솟아있는 교회의 은빛 첨탑. 버지니아가 기록한 보다 왁자지껄한 마을 풍경으로는 스툴볼과 크리켓 게임이 있고 사기를 높이려 노래를 부르면서 빗속에 캠핑을 하는 보이스카우트 단원들도 있고 그중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이동 전도단 소속 젊은이들이 있다. 공구 창고 위층은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나무 계단 맨 아랫부분은 무화과 나무 정원 옆에 뜰에 나 있었다. 레너드는 공구 창고 위층에 사과를 저장했는데 페인트 가루가 천장에서 떨어지게끔 쿵쿵 걸어다녀 가끔 버지니아를 거슬리게 했다. 하지만 엘이 사과를 정리할 것이고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겠지. 1922년 9월 어느 일요일 아침을 상상해보라. 주말 손님으로 온 친구 이엠 포스터가 정원 별채에서 버지니아와 같이 일하고 있다. 우리는 오두막을 교회 묘지 담 옆에 있는 나무 아래로 옮기려 논의 중이다. 윅스 씨의 견적으론 157파운드가 나왔는데
이 계획이 그냥 변덕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도하게 느껴진다. 오두막의 전망은 더 좋아지겠지만 그 경치값이 157파운드일지도 모른다. 나의 오두막을 허물었다. 과수원에 새 오두막을 짓고 있다. 앞쪽에 문을 달아 열린 문으로 캐번산까지의 경관이 바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여름밤엔 거기서 잘 수도 있겠다. 12월경에 사과 저장소가 위층에 딸린 새 오두막이 완성된다. 1935년에는 11파운드를 들여 벽돌을 깐 작은 테라스를 오두막에 덧붙인다. 이 테라스는 친구들이 접의자에 앉아 담소하며 차를 마시고 볼링 게임을 구경하는 사랑받는 장소가 된다. 예전에 버지니아와 신에 관해 길게 논쟁할 뻔한 나이든 여인을 구해준 건 마침 버지니아에게 배달된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은 바로 대형 상자에 든 거대한 지필용 책상이었다. 버지니아가 6파운드 10실링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이건 그냥 평범한 책상이 아니랍니다. 런던이나 에든버러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상, 오찬을 위해 사람들 집에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통할 것 같은 책상, 개성이 넘치고 믿음직하고 묵직하고 대단히 듬직한 책상이에요. 버지니아가 글쓰기 오두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오두막은 오히려 더 깨끗했다. 레너드는 버지니아를 이렇게 묘사했다. 정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 버지니아의 방은 정리가 안 된 걸 넘어 몹시 지저분하기까지 했다. 버지니아는 낮은 안락 의자에 앉아 손으로 소설 초고를 썼으며 오후에 책상에 앉아 손으로 쓴 원고를 타자기로 쳤다. 원고 수정본을 쓸 때는 언제나 타자기를 사용했다. 또 버지니아는 목욕을 하면서도 아니면 오후에 나가는 긴 산책 중에도 원고를 고쳤다. 레너드의 말에 따르면 건강이 괜찮았을 때 버지니아는 대단히 엄격하게 시간에 맞춰 작업했다. 주식 중개인 만큼이나 규칙적으로 버지니아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로질러 글쓰기 오두막으로 향했다. 버지니아는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한다. 내일은 붉은 장미의 향기를 맡을 거예요. 잔디밭을 부드럽게 가로질러 가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지필대를 무릎 위에 놓는 거죠. 그러고는 잠수부처럼 어제 쓴 마지막 문장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Little green is all I need to remember a sunny day around the park. We picked some apples, talked to the wind, and you told me that for the first time you feel free. Though I thought you got